안녕하세요. 바이게 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 15번째 주제 금융상품 리모델링에 대해 1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는요, 금융상품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립할게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증권, 요거 요즘은 이제 투자은행이라 그러죠.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쪽은 커머셜 뱅크. 이거는 중장기, 요거는 초단거래. 요거는 리스크 관리를 ALM, 이것은 VAR, 그러니까 Value at Risk, 이렇게 위험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은 예적금, 대출,信託, 방카슈랑스 펀드, 그리고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그 다음에 펀드를 파는 변액보험, 증권도 주식, 채권, 파생, 레버카운트 펀드, 그리고 목적별 펀드. 이렇게 해서 은행은 예적금, 보험은 보험상품, 증권은 투자상품. 이게 금융상품이라 그랬죠. 근데 이 금융상품이 각각이 이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은행 고객은 저축의 특성이 있었고요. 보험상품 리스크의 관리 특성이 있었고, 투자상품은 대박 또는 쪽박. 그러니까는 왕창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다 날리거나 이런 고객 특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고객들이 잘 해서 이 금융상품 등의 전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파는 게 펀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펀드를 갖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을 들어간다 그랬죠.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으로 나뉘고요. 자본시장은 다시 채권, 주식, 선물, 외환시장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결국은 금융상품은 뭐예요? 은행, 보험, 증권이 취급하는 상품이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중에 펀드는 공통이다. 이런 장표를 여기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리스크. 이 경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보험은요, 이 예적금의 기능도, 저축의 기능도 갖고 있고, 대박과 쪽박의 투자 상품의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표에서는요, 우리가 아까 장표에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 장표는요, 웰스 매니지먼트요. 그러니까는 자산 관리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19년 경제전만 봤죠. 전 세계 달러 미국으로 금리 인상하니까는요. 유럽, 일본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낼고 영향을 갈지. 그리고 세계 실물 경제는 둔화가 돼 있고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둔화. 그리고 세계 자산 경제는 거품이 나고 있고 그리고 자본시장 주식, 채권, 선물, 외환시장이 자본시장이라 그랬죠. 여기에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중국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결국은 2019년은 변동성 참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근검 전략을 해야 된다. 그걸 근검 전략을 하는 게 뭐냐? 결국은 근검 전략을 하는 것은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다. 그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에서 자산 관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 알아봤죠. 뭔가 하면 자산 관리 쪽은 원본 설정액, 벤치마크 수익률, 펀드 매니저의 요 속성을 갖고 펀드를 잘 관리하자. 그래서 간접 금융 상품으로 하자. 자산 관리 직접 금융 갖고 주식 시장이나 선물 시장 들어가지 말자. 그죠? 우리 같은 개미들은 펀드에 숨어서 있는 게 좋다. 그럴라 그러면 요런 거는 자기 책임하에서 이런 것만 관리하면은 현재 펀드가 수익률 내기는 제일 좋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였죠. 그리고 자산 관리는 결국은 저축, 투자, 노후, 리스크, 생활비 하는 이 자산 관리, 리스크 관리는 결국 이거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활비를 쓰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며 노후는 어떻게 하고 지금 투자는 내가 어떻게 하고 또 뭐 간단한 저축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취미 활동을 이런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죠. 자, 그러면 리스크 관리는 뭐예요? 사망이나 연금, 의료실손, 질병, 치매, 손해보험 즉 앞에 이 부분에서 어떠한 요 리스크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노후 리스크와 일반인 리스크 그리고 투자 쪽 요런 게 어우러지는 게 여기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결국은 웰스 매니저먼트,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 아주 중요하다. 이걸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 상품의 리모델링 개념을 정립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금융 상품 리모델링이잖아요. 자, 리모델링은 여러분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은 대출에서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죠.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면 우리의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올해 변동성이 높대요. 유가가 50달러에서 70달러에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러지만 어떨 때는 40도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뭐 저기 100도 올라갔다가 뭐 이럴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이 유가가 올라가기나 내려가게 되면 우리한테 뭐에 영향을 줘요? 항상 차량 유지비나 자동차 휘발유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나 뭐 이런 우리 뭐 가스비라든지 이런 거 영향 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결국은 변동성이 높다 대비해야 된다 그랬죠. 이러한 요 변동성을 요 부분을 대비하는 걸 위해서 뭐를 한다? 금융상품을 리모델링을 한다. 금융상품 리모델링이 뭐지? 야, 그런 의문만 갖고 갑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저성장과 고령화와 변동성이 높은 시대죠. 자, 그럼 이 시대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산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뭐라고요? 금융상품 리모델링. 뭐야? 우리 추상적인 용어만 써. 자, 봅시다. 금융상품 리모델링이라는 건 저축, 투자, 노후, 리스크, 생활비 이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즉, 금융상품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거나 뭐 펀드를 들었거나 뭐 보험 상품을 들었거나 이런 금융 상품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잘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 상품 리모델링,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 CSF요. Core Success Factor. 핵심 성공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계리사이고 또 금융 상품 쪽으로 컨설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솔직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보험을 권유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금융상품 전문가로서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거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자산관리와 리스크 관리지요. 이 자산관리와 리스크 관리는 뭐로 나뉜다? 첫 번째, 펀드 투자하시라. 두 번째, 사망 대비하시라. 세 번째, 국민연금. 물론 공무원이나 기후직원이나 군인분들은 별도의 연금이 있으시죠. 노후로 국민연금은 필수다. 그리고 의료실손.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그리고 치매. 지금 우리 노령화 시대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손해보험 영역이 있죠. 이걸 갖고 핵심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항목별로 자세히 들어가 보겠지만은요. 오늘은 요 각각에서 우리가 뭐를 뭐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요. 펀드 투자는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것만 가입해라. 와서 고수익 준다고 그러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특히 선물이나 이런 쪽 들어가지 말아라. 가능하면 주식도 직접 하지 말아라.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금융이다 이것은. 근데 이게 펀드 투자 비법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만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입니다. 요 사망은요, 종신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설계사 수입에 기여한다는 오명이 좀 있어요. 하지만요, 이 사망에, 이거는 종신보험은 영원한 보험입니다. 많이 안 들어도 좋습니다. 자기 수입에 맥시멈 5년치, 미니멈 한 2년치 정도, 자기 연봉이에요.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의 연봉이 든다 그럼 1억 정도. 아니면 연봉만이라도 이 종신보험은 반드시 들어놓으십시오. 적더라도 들어놓으십시오. 종신보험은요. 이거 나중에 종신보험이 왜 중요한가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연금이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교직원들은 이미 갖고 있죠. 자, 그런데요. 국민연금은 현존 금융상품 중 최고의 수익률이에요.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정주부 되시는 분들, 4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 특별히 국민연금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세요. 가장 저렴한 거 8만 원짜리거든요. 드세요. 나중에 저게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직장인을 하시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분이 집에 계시거나 다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 드세요. 지역 국민연금으로요.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실손은 뭔가 하면은요. 다 아시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에 초과되는 부분을 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 다 팔아요. 이걸 재산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요. 생손보 가입 다 하는데요.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데 본인, 배우자, 자녀들별로 다 드세요. 이거 보험료 싸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드는데 높은 보험을 든다. 보험료가 높게 든다. 그러면 들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설계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요 상품만 드는 거를 가입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리스크 관련된 중요한 게 질병이죠. 이 질병에 대해서는요. 저도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도 해봤지만 이 질병은 가장 큰 문제가 보험회사가 지금까지 공급형 상품을 쭉 개발해 왔어요. 저 질병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시면은요. 여러분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40대에 앓으셨던 질병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그 질병을 가족력이라 그러거든요. 질병은 99%가 가족력에서 기인해요. 근데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나 엄마 아버지 어느 누구도 가족력에 질병 암이 없다. 그럼 굳이 암 드시지 마세요. 에? 너 뭐 하는 놈이야? 이거 들지 말라니. 들지 마시고요. 본인의 가족력 있는 걸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료실손을 들게 되면 웬만한 것들 좀 커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종신보험 쪽에서도 커버가 되고요.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보험은 가족력 있는 것도 지금 만약에 쓰잘데없이 많이 든 거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리모델링을 해서 남는 돈으로 국민연금 더 드시고 종신보험 더 드시고 펀드에 투자 더 하시는 거 좋습니다. 치매 이거 중요합니다. 고령화 시대의 차세대의 필수 상품입니다. 이거 최근에 신상품들 나온 거 있는데요. 이 치매보험은 반드시 드세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좋은 상품들이죠. 우리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다 좋잖아요. 근데 여기 장기보험이 있어요. 근데 그 장기보험이 지금 우리가요. 마른 수건도 짜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쪽에 저축성으로 좀 많이 나가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요, 운전자보험, 장기 운전자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 자동차보험에서 커버 안 해주는 걸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 지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은요, 연간 한 3만원만 내면 그 특약으로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1년에 거의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좀 아껴서 이쪽으로 터닝하는 것도 리모델링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나 장기 보험의 저축 기능 이런 거 리모델링 하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의 영역은 질병보험에서 리모델링 좀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손해보험에서 좀 리모델링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펀드 투자와 종신보험과 국민연금, 배우자가 안 들었으면 최저라도 들라고 그랬죠. 의료시설 실손 가족별로 치매 필수로 이것이 금융상품의 리모델링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 금융상품을 갖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펀드 권유 대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험사에 설계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의견도 참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의견은
제가 금융상품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바이게 경제 이야기, 금융상품 리모델링 키 메시지 던집니다. 첫 번째, 금융상품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금융상품 리모델링은 자산관리와 리스크관리이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의 핵심은 질병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펀드에 투자하고 종신보험과 그리고 그 가족별로 의료 실손보험 드는 거, 치매보험 드는 거 이런 거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종신보험 드셔야 되고요. 국민연금 하여튼 안 드셨으면 들어야 되고요. 더 들어야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금융 투자 상품 중 최고의 수익률이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실손 전 가족 다 들어야 되죠. 본인, 배우자, 자녀 1, 자녀 2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력 잃은 경우에 질병보험을 들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하자. 치매보험 반드시 들어야 된다. 손해보험의 저축 기능은 가능한 한 줄이면서 특약으로 좀 들자. 하지만 여러분 펀드 권유하시는 분이나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으세요. 자, 그래서 하여튼 아끼자. 이제는요. 마른 수건이라도 짜자. set aside. set aside. 이렇게 옆에 챙겨놓는다는 뜻이죠. 저금하다는 뜻이에요. set aside가 금융상품 리모델링이다. 잘못 가입한 것 있는지 다시 보자. 이상 금융상품의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게 경제 이야기였습니다.